반드시 봉합이어야만 하느냐? 봉합을 하는 이유는 강하게 피부를 이제 오므려 놓기 위해서. 자, 왜 심한 흉터가 생기느냐? 어떤 수술을 했든지 간에 흉터가 눈에 거의 안 띄게 그렇게 아물고 싶어 하죠. 다들 당연한 건데, 흉터가 안 좋게 남는 경우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냐면은, 가장 안 좋은 흉터는 염증이 생겼을 때예요. 상처를 만들었는데 그 속을 통해 가지고서는 세균이 들어가고 뭐 진균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면서 속 안에서 세균들이 창궐을 하면서 염증을 만들었다, 뭐 고름이 꼈다, 맞아,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흉터가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당연히 그냥 언제 생각해봐도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흉터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감염이나 염증을 예방하는 거. 수술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오염되지 않게. 오염되지 않은 이제 멸균된 장갑과 멸균된 환경, 멸균된 포, 뭐 멸균 소독을 이제 하고서 이제 모든 조작을 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수술 시에 조작을 너무 이제 트라우마틱하게 했을 때. 자, 그건 뭐냐면은 내가 이제 잘 째고서 이제 깨끗하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어요. 자, 수술을 하는 동안에 뭐가 막 이제 과정이 진한하고 뭐가 막 힘들게 막 진행이 되다 보면은 의사가 이제 사람이니까 이 리트렉터나 수술 기구를 가지고서는 이제 약한 이제 피부 마진을 갖다 자꾸만 친단 말이에요. 얘는 피부 마진에다가 트라우마를 자꾸 준다. 자, 그럴 경우에는 피부 경계부에 있는 이제 이런 살들은 약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자꾸만 이제 틱틱틱 이렇게 이제 그 충격을 받다가 보면은 건강한 상태에서 아물지를 못해요. 항상 건강한 상태에서 깨끗하게 아물어야지만 흉터가 없이 좋은 그런 결과를 낼 수가 있는데, 트라우마를 많이 받고 좀 맛이 가있고 이제 속시 말하자면 조직들이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이제 상태가 안 좋고, 자, 이러면은 당연히 얘는 생명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흉터가 많이 남을 수가 있는 거죠. 보형물 수술 같은 거 할 때는 흉터는 적게 남기고 싶고, 짧게 남기고 싶고, 보형물은 엄청 크게 넣고 싶고, 그러면 이제 짧은 절개선을 통해 가지고서 이따만한 보형물을 막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보형물 그 들여보내는 도중에 보형물도 위험해지고, 그것에 이제 맞닿는 피부 경계선도 손상이 이제 많이 되면서 길이는 짧은데 굉장히 이제 눈에 잘 띄는 흉터가 이제 생성이 될 가능성이 이제 되는 거죠. 될 수 있으면은 오히려 흉터가 적게 남으려면은 충분하게 째가지고서는 좀 더 작게 보형물을 들여보냈어요. 이때는 텐션을 안 받으니까 들여보낼 때 이제 우하고 막 힘을 안 쓰게 되니까 트라우마를 덜 받아서 오히려 더 흉터가 더 좋은, 깔끔하게 이제 아무는 경향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봉합을 하는 동안에 깨끗하게 잘 꾸며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의사가 봉합을 하는데, 이때 이제 그 경계부 조직에게 이제 허혈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막 많이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뭐 의료 기구로 핀셋이나 이런 걸 잡고 봉합사에 이제 봉합 바늘 이런 것들이 통과시킬 때 이제 그거 하나하나가 다 트라우마거든요. 그래서 피를 내가지고 또 피를 잡느라고 또 이제 트라우마를 줄 수가 있고, 자,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아주 깔끔하고 심플하게 이제 끝날수록 이제 사실은 이제 흉터가 적게 남는 면에서는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리지널 스킨이 어땠느냐. 자, 이건 역시 굉장히 중요해요. 대체적으로는 조금 이제 흉터가 좀 잘 남는 어떤 이제 그런 피부들이 좀 있어요. 피지선이 아주 많고, 이제 체관 쪽에 좀 꺼무티티하면서 피지도 많이 나오고, 뭐 이제 예를 들어 뭐 엉덩이 주사만 맞아도 이제 그 엉덩이 주사 맞은데도 막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막 이제 이런 체질이다. 자,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어떤 조작을 했을 때에도 흉터가 또 좀 잘 남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소지가 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모든 흉터는 시간이 처음엔 뻘겋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하얘지거든요. 근데 내가 몸이 다 까매.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흉터를 만들었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하얗게 됐다. 그러면 하얀 선은 까만 바탕에서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몸이 좀 체간 피부가 좀 하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이제 이 흉터가 좀 적게 남는 경향이 또 좀 있어요. 긴장도가 이제 강한 부위, 뭐 예를 들어 관절 같은 데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상시적으로 텐션을 받거든요. 이런 데는 잘 꼬매도 흉터가 좀 많이 남는 경향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겨드랑이 같은 데 있잖아요. 자, 또는 이제 사타구니. 자, 이런 식으로 텐션이 잘 안 잡히는데, 긴장도가 별로 없는데, 자, 이런 데에는 흉터가 이제 사실 별로 없죠. 자, 이 경우가 이제 그 출산을 좀 하신 경우, 그러니까 이제 지방적으로 하신 분들이 참 많이 신경 써야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하이퍼트로픽 스카라고 하죠. 비후성 반응이 많이 생겨요. 켈로이드하고는 좀 다른 건데, 비후성 반응이라고 하는 건 이게 좀 뻘겋게 되면서 이제 쉽게 튀어나오는 거죠. 여기는 비후성 반응이 왜 자꾸 생기느냐 하면은 팬티 라인에 자꾸만 쓸리는데, 그러니까 비후성 반응은 꼭 체질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게 잘 생기는 부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외부적인 물리적인 어떤 자극, 접촉 이런 게 많은 부위가 항상 보면은 비효성 반응이 좀 심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또는 이제 이건 관절 부분이죠. 관절 부분처럼 이렇게 접히고 이렇게 막 이렇게 계속 이제 움직임이 있으면서 텐션을 받는 부위들이 이제 비효성 반응이 잘 생길 수가 있고. 자, 이건 켈로이드인데, 켈로이드는 비효성 반응하고 결정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건드렸던 데 말고 딴 데로 새끼를 쳐요, 얘네들이. 내가 이거 잘못 건드렸네, 막 부풀어 오르네. 자,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비효성 반응이고, 걔네들이 한도 없이 부풀어오면서 옆으로 새끼를 막 이제 다 치면서 퍼져나가는 거. 자, 이렇게 좀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을 이제 켈로이드라고 그래요. 근데 켈로이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드물어요. 인종적으로 이제 흑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좀 많고, 한국 사람들은 저 지금까지 이 사람을 딱 한 명 봤는데 정말 흔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바깥에 조금 이렇게 올라오듯이 이렇게 해줘야 시간이 지나면서 힐링이 되면서 점점 이렇게 평탄하게 되는 건데,